여러분, 물류 대란에 LA 앞바다에 갇힌 화물 가치 262억 달러 10월 달이었어요. LA 앞바다에만. 보이시죠? 지금 화물선이 항구에 못 들어가고 정박해 있어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미국 전체 대략적으로 3,300억 달러라는 사람도 있고요. 핵심은 배가 미국 항구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다. 자, 볼게요. 글로벌 공급망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은 시스템 붕괴를 경고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을 움직인다. 외신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선원 트럭 운전사 및 항공사 직원들은 전염병 동안 확장된 공급망을 계속 이동시키기 위해 검역, 여행, 제한, 복잡한 코비드19 백신 접종 및 테스트 요건을 견뎌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 상품을 운송하는 항구 컨테이너선, 트럭 회사들의 심하게 얽힌 네트워크에 또 다른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운송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운송 노동자에 대한 2년치의 부담이 그들의 피해를 입히면서 세계적인 공급망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썼다. 좀 감이 오시나요? 이 둘을 합치면 전 세계적으로 6,500만 명의 운송 노동자가 됩니다. 글로벌 공급 시스템의 붕괴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 현재 인플레의 핵심 원인입니다. 인플레의 원인 한 번씩 우리 체킹해 볼까요? 자, 인플레, 물가에 대한 과도한 상승. 우리가 체킹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세계 경제 이슈입니다. 왜? 이로 인해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움직이거든요. 증시에는 두 가지의 심장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실적, 펀더멘탈이라는 심장, 두 번째는 돈의 양, 수급이라는 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전 세계 돈을 지배하는 지배자이자 대통령이죠. 돈의 대통령. 미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 연준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말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체킹할 필요가 있다. 무엇? 이 반대편에는 인플레가 빨라지게 되면 실물 경제가, 현물 경제가 박살이 날 수도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실업률과 고용률이 망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 실물 경제가 박살이 나면 오히려 연준은 인플레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한 번 더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과도한 엄청난 인플레가 더 올 수도 있다. 이 말은 뭐죠? 시장이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지켜봐야 된다. 시장을 완벽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연준의 긴축 속도가 절대 빨라지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긴축을 못할 수도 있다. 인플레가 과도하게 돼서 실물 경제가 박살이 나게 되면 오히려 한 번 더 양적 완화를 해야 될 만큼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 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죠. 팬데믹 우려로 인해서 락다운이다. 이 락다운이 해소가 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물가가 과도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뭐죠? 연준이 양적 완화를 했죠. 그렇죠? 각국 전 세계 정부의 재정 정책, 과도한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그 이면에 바로 미국 중앙은행이 있겠지만 진짜 핵심은 락다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배가 다 머무르고 있는 것, 특히 미국이 배가 정박하고 있다. 그럼 뭐죠? 원자재, 그렇죠? 수출입 물가지수,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생산자 물가지수를 만들죠. 그리고 실제 소비자가 소비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 물가지수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왜? 생산이 굉장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슈를 우리는 좌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 연준 중앙은행이 뭐라고 했죠?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파월, 테이퍼링 종료 후 금리 인상까지 오래 기다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말을 급격히 바꿨어요. 과거에는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과 연계된 것이 아니다. 그동안의 스탠스였죠. 그런데 여기서 정확한 말을 또 한 번 하죠. 경제가 둔화되면 금리 인상도 느려질 것. 그리고 내년
실업률이 3%로 떨어지면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완전 고용 도달 전. 그런데 이런 인플레가 오게 된다면 과연 과도한 또 인플레가 오게 된다면 과연 연준이 실물 경제가 박살이 나는데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그쵸? 분명히 우리가 한번 체킹해볼 필요가 있는 이슈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인플레 파이터 댐 파월. 내년 3차례 금리 인상 예고. 테이퍼링 속도 2배로 올린다. 내년 3월 금리 인상 전망. 과연 실물 경제 지표가 망가지는데 연준이 과연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왜? 증시가 박살날 수가 있잖아요. 증시가 박살나면 셀트리온이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언급드리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자산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우리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체킹할 수 있는 이슈겠죠. 이게 결국 시장이 인플레를 용인할 수밖에 없고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반대편 이면에서 볼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실적 장세로 5년이 넘어가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당연히 연준이 올릴 수도 있겠죠. 양 단면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 각각에서 이 모습도 지켜보면서 가야 된다는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훌륭한 기업은 사실 이런 모든 파고를 뚫고 갑니다. 서로 시장이 빠그러지더라도 영향은 받지만 시장이 회복할 때 가장 먼저 회복을 합니다. 이것 또한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이자 먹는 치료제의 심각한 부작용. 미국 MBC 팍스 로비드 보도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이신 나비부모님께서 저에게 좋은 자료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 먼저 보시고요. 이 부분하고 이게 같이 연계가 되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시 한번 또 볼게요. 글로벌 이코노믹의 뉴욕 증시 암호화폐 폭발, 오미크론 플러스 화이자 긴급 승인. 우리가 체킹해야 될 사항이 있었어요. 자, 보게 되면은요.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는 다소 줄어들었다.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효과가 기대는 커졌다. 그리고 화이자 치료제의 부작용이 관건이다. 화이자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이 관건이다. 연준의 조기 긴축 가능성과 지지부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 법안. 이게 지금 재정, 인프라가 지금 약간 제동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재정정책, 그리고 통화정책, 긴축. 이걸 체킹하기 위해서 제가 인플레를 언급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연준의 움직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이면에는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금 실물 경제를 연준이 결코 좌시할 수가 없다. 실물 경제가 빠그러졌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무제한 양적 완화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실시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인플레를 용인하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이다. 용인하게 되면 증시는 한 번 더 미국 증시는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가 있겠으며 증시의 자금이 한 번 더 들어올 수가 있겠죠.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화이자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 이 부작용 화이자 알고 계시죠? 경구용 치료제와 에이즈 치료제의 칼라트라. 이 자체적으로도 에이즈 치료제만으로도 부작용 이슈에서 결코 독성에서 아니 독하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니까요. 내용을 좀 더 보면은요. 고용지표, 고용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실업률과 고용률. 그리고 주택, 건설업, 주택에 대한 가격에 대한 지표, 제조업 지표, 그리고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시카고 구매관리자 수, 소프트 지표죠.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물 지표들을 절대 연준은 좌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는데 인플레가 그렇게 세지면 과연 실물 지표가 좋게 나올지 이 부분을 우리가 모니터링 한다고 제가 이 방송에서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반복해서 언급을 드립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 주주니까 화이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세계 각국 식약처의 긴급 승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부작용 사례도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미국 MBC 방송은 이날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혈관 내 콜레스테롤 억제제나 혈액 희석제, 일부 항우울제, 스테로이드, 우스테키노밥,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는 치료제와 함께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체킹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항상 언급드리잖아요.
케미칼 치료제 이 자체만으로도 부작용에서 자유롭지가 못한데 에이즈, 그쵸? 칼레티드 치료제 이 부분과 같이 병용 투여가 된다. 그래서 부작용이 반드시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긴급 사용 승인이기 때문에 사실 약을 급하게 개발했어요. 항체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항체라는 부분은 부작용 자체가 없습니다. 효능은 좋으면서 부작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를 같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비정상세포만을 공격하는 바이오약품의 최고 몸통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큰 거죠. 그래서 부작용 논란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케미칼 약품, 정상세포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리고 약물 재창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미 백신의 사례에서 화이자의 mRNA 백신, 모더나의 mRNA 백신, 부작용 논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청원도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약물들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때 의사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FDA도 이와 관련해 심각한 신장이나 간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팍스로비드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화이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항우울제와 함께 복용하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미크론이 이제 단순 감기로 전락하는 신호도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인데 결국 엔데믹으로 가면서 치료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아직도 팬데믹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이가 되면서 계속해서 변이가 되면서 전파력이 세지면 독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숙주가 세면 바이러스가 독성이 강하면 숙주와 같이 죽어버리죠. 근데 숙주가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감염력, 독성이 약하면 그럼 전파력은 세지겠죠. 이러한 기본 원리를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변이에 대한 부분,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다 확인하면서 결국 이 팬데믹이 미국의 락다운을, 전 세계 락다운을 좌우하며 결국 인플레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 또한 이로써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킹해야 된다. 세계 곳곳에서 신규 확진이 사상 최대라는 소식이고요. 대응 방식은 제각각이다. 미국 1일 지금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6만 4,374명입니다. 하루 1평균 확진자가 16만 5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죠. 전 세계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난 부분입니다. 비행기 결항과 지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로 인력난으로 비행기 결항과 지연에 직면했다. 오후까지 세계적으로 2,400건, 일각에서는 3,000건, 몇천 건이 넘었다는 소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이 결코 인플레와 절대 따로 놀지 않는다. 지금 물품의 이동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동도 제한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락다운. 우리는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코로나 전문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우리는 봐야 합니다.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대 화이자 머크 경구용 치료제. 전우치전 우리 주주님께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는데요. 가격 셀트리온 45만원, 화이자 70만원, 머크 80만원. 부작용 셀트리온 없음, 화이자 있음, 머크 많음. 효능 셀트리온 80%, 화이자 90%, 머크 40, 머크 30이죠. 검증 셀트리온 완료, 화이자 머크 안됨. 투약 셀트리온 1시간 주사, 화이자 머크 5일간 복용. 투약에서는 경구용이 편리하겠지만 통상 2, 3일이 지나 확진 사실을 알게 되는데 주사 한 방 맞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낫지 5일 약을 먹으면서 이미 7, 8일이 지나고 중간에 안 좋아지면 계속 남은 약을 먹어야 하는지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듯한데 저라면 그냥 안전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한 방 맞고 상태를 지켜보는 선택을 할 것 같네요. 특히 이제 대세로 가고 있는 화이자는 에이즈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는 시기라 부담스럽네요. 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요양시설 확진자의 셀트리온 레케노라 지원, 건강보험 수가 적용. 레케노라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할 때입니까? 요양시설에서. 그래서 확진자가 요양시설 다수 발생했는데 확진자를 요양보건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향후 요양시설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우선 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래서 어르신에 대한 요양병원, 요양시설 어르신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확진자에 대한 주사 지원을 건강보험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의사 방문 진찰 및 주사 약 1만 5천 원, 의사 비대면 진찰 뒤 간호사 방문 주사 약 8만 9천 원. 한시적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코호트 시설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요양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라고 지금 나왔던 부분이 어제 휴마시스가 셀트리온과 항원 자가진단 키트 516억 구매 공급 계약 이슈가 있었죠. 그쵸? 일단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레키노라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는 그리고 수출 소식 이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델타까지 있는 변이에 대한 중화능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먼저 단기적으로 체킹해야 될 첫 번째 이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확인되기 전에 진단키트가 우리 셀트리온의 또 다른 효자 품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516억 이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전에 200억대가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 최근에 한 700억대가 나왔죠. 셀트리온이 먼저 1600억 그리고 2000억대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진단키트 셀트리온 USA로.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미국에서 7000억대의 이 공급계약 최대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계속해서 진단키트가 확장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숫자로 어떻게 찍힐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셀트리온 US에서 진작에 나가서 이게 빨리 미국으로 퍼져나갔으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현금 흐름 창출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